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0 타경 31709에서 포항시 남구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땅이 봤더니 35평이에요. 35평이면 좀 작지 않아요? 좀 작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땅이 좀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봤더니 여기 보면 요 동네 땅은 전부 다 이렇게 잘랐죠. 네. 요 땅은 조금 크게 잘랐죠, 뒤는. 예.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거나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전부 다 30몇 평을 잘랐으니까 만약에 요 땅만 작다고 했을 때는 이걸 좀 매매 가격이 떨어질 텐데 옆에 가격보다는 요 줄이 전부 다 이기 때문에 이 35평이라는 작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가 팔을 때 너무 적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가 보면은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8,200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얼마로 돼 있냐면 지금 시작이 5,7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물을 매각 제외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어떤다? 5,700에 떨어져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아니고 3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 가격에 8,200인데 4,000이면 49%인 거죠. 49% 가격입니다. 근데 건축물 관리 대장을 보면은 현재 있는 거주자의 건물이에요. 제가 봤더니 그 땅을 아들한테다가 상속을 시켜주고 건물을 그대로 두고 아버지가 거기 건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거는 뭐냐면 법정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철거하고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법정상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가지는 못하고 지료는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지료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받거든요. 8,200만 원에 대한 지료를 3.5%나 4%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때 3.5%를 지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감정가에 받다 보니까 7%가 되는 거죠. 우리 낙찰 가격인가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 보면은 건물 주인이 다시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지료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냥 7% 정도 내 투자하는 금액 7% 정도를 그냥 매달 이자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자를 내다가 지료를 내다가 안 내게끔 되면 여기에 건물만 따로 그 돈을 가지고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다시 법정지상권이 있지만 땅 주인은 나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걸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옛날 건물을 막상 감정해보면 그렇게 비싸게 감정도 안 나옵니다. 강제 경매로 2,600인데 설정이 3,500에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해야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취해 안 될 것도 같고 취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받고 취하가 된다 그러면은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우린 취하 동의서만 써주고 도장만 찍어주고 잔금 내지 않고 그냥 몇백만 원을 챙기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취하가 안 된다고 할 땐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이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보고서는 저로서는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포항에 그래도 중심가에 있는 거예요. 보면 이종 1번 주거 지역으로 보면 죽도시장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그다음에 여기 포항 송도 해수욕장 있고 그 세 개 중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면. 제가 정규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6월이다 보니까 이게 6월 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면은 이번에 그 토지개발 2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에 토지개발 2를 강의할 거죠. 11월 달에. 11월 달에 지나서 12월 달에 다시 도로, 특수경매, 농지경매, 그 다음에 소송경매 해가고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끔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정규 강의가 거의가 이런 특수경매를 해결했던 실전 사례고 특수경매를 해결하는 법을 자체를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 정규 강의를 좀 들어보시게끔 되면 특수경매를 이해하는데 훨씬 빨라집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6번째는 2024경 4.19에서 대전시 유성구의 4분의 11분의 4 지분 매각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을 때는 항상 제가 뭘 보라 그러나 하면은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마저 다 해야지 되고 할 능력이 있다고 그럴 때는 우리로서는 지분의 투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이에 지분 투자가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은 기껏 최고가 매수는 됐습니다 하고 해서 내가 낙찰 받았는가 보고 했더니 공작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다 보니까 맥이 풀리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낙찰을 못 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못 받는 게 좋아요? 낙찰 받는 게 좋아요? 돈을 버는 게 좋죠. 낙찰 받아도 돈을 못 버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다고 해서 낙찰 못 받는다고 해갖고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오늘 연습 잘했다. 오늘 일당만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 그랬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자로죠. 네. 대항력 없죠. 공유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제경매죠. 근데 근저당 설정이 얼마죠? 3,900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6,800까지 떨어졌는데 누군지 몰라도 불허가가 났고 누가 얼마를 썼죠? 8,800을 썼고 2등이 8,600 썼죠. 근데 뭐야? 불허가가 났습니다. 불허가가 났는 거는 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불허가가 났을 때 다시 경매가 나왔죠. 근데 신권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가격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됐죠. 이 얘기는 뭐 낙찰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를 잘못 진행했을 때는 큰 가격으로 다시 시작한 거고 낙찰자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가격에 의해서 다시 시작한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법원 잘못이 아니라 낙찰자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낙찰자가 4명이었는데 이 누구다. 이런 얘기는 뭐 뭔지는 몰라도 뭐 서류가 잘못됐었는지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보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유의 불허가를 받았던 거는 어떤 경우는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가 있죠. 나 공유자인데 이 경매를 진행시킨다는 것이 나한테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의 신청하게끔 되면 불허가를 내놓고 된다? 먼저 가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는데 불허가 받았던 적은 그 공유자가
나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는 경매 진행 안 됩니다. 이의 신청해서 그걸 받아줘서 들어가는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왜 했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화순위가 있고 이종갑이가 있고 이정숙이가 있죠. 이렇게 상속을 시켰죠. 7구, 2구, 2죠. 그렇죠. 네. 원래 이 진화순위가 1.59, 11이 돼야 되는데 7구, 2구, 2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고 다른 상속자가 여기에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빼고 채무자만 올려서 대위를 상속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 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채권자가 지금 대위 상속을 시켰죠. 사회행위 취소에서 상속을 시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18번 진화순 지분이 있죠. 진화순 지분을 이창우가 17분의 1을 전부 다 증여했죠. 근데 이창우는 누구죠? 95년생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종갑이나 이정숙이는 60년도생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이종갑이라는 이 청우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종갑이나 이정숙의 그게 아들쯤 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10분의 7을 넘겼다는 얘기는 여기 이 식구들이 이 집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지분을 사도 공시가 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샀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이 지분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낙찰을 받았을 때에 오래 가지가 않고 그 즉시 해결이 됩니다.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종숙, 이종우, 이종갑, 이창우 이렇게 셋이서 갖고 있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창우 이름으로 대표를 세우고 놨긴 놨지만은 그 아들 이름으로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준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한테 줬을 때는 그 손자를 불러해서 그 아들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손자로 증여를 했다고 그렇게 보는 건데 집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자, 보면 노란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도로죠. 앞에 있는 도로는 넓고 뒤에 있는 도로는 좁습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이 도로와 이 땅에 고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서 있고 넓죠. 여기 보면 넓고 여기는 좁죠. 고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보면 땅이 넓고 여기 보면 여기 1층이 꺼져 있죠. 거기가 2층을 보면 이거 무화과로 짓은 것 같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집 옥상에다 깨끗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이거 보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뒤에서 보면 여기 1층이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1층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가 넓고 여기 땅이 좀 차이가 진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북쪽에 높은 도로고 남쪽에 낮은 도로가 있을 때에 세대 지지기가 최고 좋은 것이 뒤로 자동차가 들어와서 용적률 안 들어가게끔 자동차를 댈 수가 있고 앞으로 해가지고 1층을 만들어서 자기 용적률 다 찾아서 세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말고 그건 이제 건축을 할 때 얘기고 지금 우리는 몇백만 원도 벌자 이런 얘기거든요. 벌자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공사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고 낙찰 받는다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일곱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중관 아들을 되시는 분 어디 계시죠? 가셨습니까? 아, 가셨네. 아버님한테 전화 오면은 가족도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걸 좀 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물건을 잘 보시면
그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은 이거 투자하면 좋습니다. 돈이 됩니다. 2021 타경 4958에서 평택시 팽성읍의 근린시설 중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대지로 418평입니다.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무허가 건물만 매각체입니다. 주건물은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교회로 기도원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에 전입자는 없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팽성이라는 곳은 이 미군의 해병대 쪽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뭐 공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이 아니고 밑에 50일 기지 있는 것이 아니고 팽성이라는 곳은 있는 곳인데 그쪽도 지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중에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18억인데 5억까지 떨어졌죠. 400평인데 18억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400만 원꼴로 지금 감정이 된 겁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제가 봤을 때 평당 가격이 400만 원 정도라면 별로 그렇게 비싸게 된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비싸다 그럴까? 지금 이제 상태 자체가 부동산이 좀 하락기에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냐고 볼 수 있는데 크게 제가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건물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휴게실이나 뭐 있는 거는 두 동인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는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요 건물은 포함이고 요 건물은 매각 제외로 그러니까 주 건물 이거는 건축물 관장이 있어서 포함이 된 거고 이거는 그 매각 제외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공사진 보면 여기 주 건물 있고 부속 건물이 있죠. 종교용지로 돼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종교용지에 뭐 질 수 있죠? 종교용지에 뭐 질 수 있습니까? 용도 지역에 맞게 좀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용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네. 그러니까 종교용지라고 해서 종교 건물만 짓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다세대를 지으면 대지로 바뀌고 여기다 창고를 지으면 창고용지로 바뀌고 공장 지으면 공장용지로 바꾸는 것이지 여기에 종교용 건물만 지으라 그러는 종교용지가 아니고 종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종교용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용지에 된 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이걸 사서 새로 짓는다 그러면 오늘 좀 일종 일반 주거지역만큼 집을 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저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 같고 요거는 나중에 진 걸로 해가지고 이거 뭐야?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요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뒷면으로 들어간 입구는 이렇고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이거는 뭘 쓸까 하고 봤더니 용도 지하관에서의 용적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건설업자들이 땅을 살려고 그럴 때 2종 일반 주거지하고 1종 일반 주거지하고 봤을 때 다세대를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사지만 1종 일반 주거는 잘 안 사요. 그게 뭐냐면 용적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법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인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200%예요.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는 법에서는 200%인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150%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택시 조례를 봤더니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것만큼은 다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땅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평택에 있는 1종 일반 주거지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가지고 지금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면 돈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창고를 만들어서 창고를 임대를 주는 겁니다. 대출을 받고 창고 임대 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면서 창고를 임대 주 대출을 받아서 창고를 임대 줘서 그 임대료를 받아갖고 은행 대출 받는 이자 갚을 정도만 만들어 놓고 3, 4년 기다리고 있다가 가설제를 해서 세대 같은 걸로 가설제를 해서 건설업자한테다가 하는 것이 딱 맞는 땅입니다. 기다렸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저쪽으로 안쪽으로는 창고하고 도로 쪽 옆으로는 카페나 뭐 커피숍 같은 거를 일부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내가 보기에는 나갈 수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투자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 이상은 다시 빼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저는 추천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맞다는 거에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 판단할 수 있는 걸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이종시대와 같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이차례 얼마에 들어가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동매 물건인데 안산시 대부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시 단원구에는 대부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대부동동이가 동쪽은 동동이고 서쪽은 대부 서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대지가 9분의 2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추천을 할까 말까로 해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마지막에 다시 집어넣을 때 몇 번 망설였던 물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아까도 지분이고 이것도 지분이잖아요. 근데 아까의 지분은 대전의 지분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낙찰받으면 내 지분을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날 것이다 했는데 여기는 집이 있는데 비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지분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나머지를 내가 사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되는 것이지 이 지분 물건 중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지분을 정확하게 사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분 물건이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아이고 난 그냥 가져가도 말든 나하고는 내가 먹고 사는데 관계없어 하고 던지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분권자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면 지금 왜? 얼마죠? 지금 지분이 9분의 2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하려면 9분의 7을 내가 마저 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지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를 빼놨다가 다시 고른 이유가 1,100만 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적다는 얘기고 제일 마지막에 떨어지는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약 58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야? 집이 있고 건축물 관장이 있어요. 거주자는 없어도 있고 앞에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위치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땅이 좀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현이 지분이 공매로 나온 거죠. 신현이. 예. 그렇죠? 네. 근데 압류가 신현민이도 돼 있죠. 신현민이도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신현이 지분도 나오고 앞으로 신현미 지분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뭐. 압류만 돼 있다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내 걸 다 만들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 여기 지분권자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를 낙찰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건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당신 집은 내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나머지 3명 지분 중에서 1명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지분을 사가지고 협상을 한다든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하나의 지분을 더 사면서는 살 때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돈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리는 물건입니다. 가장 이거를 빨리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건물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을 자식들에다 이제 그 상속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건물 철거하고 치료 내놔라 하고 압력을 주면서 사는 겁니다.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게 사실 우편을 보내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딸이 8딸에다가 아들 하나 낳더만 상속을 보니까 그래서 상속을 했어요. 상속을 해서 그 아들이 죽어갖고 다시 또 상속해서 그 아들이 이천에서 사슴농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상속을 했는데 봤더니 8딸, 딸이 8이고 아들 하나 상속해서 아들은 그 2개인가를 주고 딸들은 저기 뭐 그 아들한테 반씩 줬는데 그 손자가 사슴 농장을 하면서 그게 그 전부 다를 주인 노릇하고 쓰고 있다가 그 사슴 농장이 불이 났더라고요. 홀라당 났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야? 그 아들 지분이 손자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팔십시오 그랬더니 팔겠다고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지분으로 있던 걸 잊어먹고 있었나 봐. 그들이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하느님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이 돈을 가지고 된다? 나 병원에 갈 돈을 이렇게 마련해줘서 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재산으로 생각하자고 잊어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연락 와서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얼른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 좀 해서 이 가격에 똑같이 살 테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 2달 만에 연락이 다 왔어. 그리고 다 그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으로 똑같이 다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얼른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주인 노릇을 하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상속을 받았는데도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있다. 근데 만약에 형에 버틴다고 할 때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건물을 있죠, 건물. 건물 주인이 아버지 이름 돼 있잖아요. 그 건축물 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그걸 상속을 시켜가지고 뭐야? 너 이 건물 철거하고 지료를 내놔라.
그렇게 싫으면 너 치료 내가 저기 네땅 치면 내가 팔아라. 그럼 내가 사마. 이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하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 결국에서 만약에 저 물건이라면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아니 누구한테 연락하는지 모르고 아니, 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다보네요. 네, 다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우편으로 보내고 한 사람만 연락되면은 나머지한테도 이렇게 해서 내가 사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또 다 연락이 와요. 네 위치가 좋고 대로변 옆이고 이렇게 위치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뒤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뒤로 이렇게 밀린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로변 옆에 이렇게 집이 있어서 위치나 이런 장소는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가격을 한 600만 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뭐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천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망설였어요.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몇 번을 망설였던 물건이에요.